그러니까 원인을 모릅니다. 여전히 모르는 속에 나타나는 현상만 있는 거예요. 그냥 잘 성장하던 사람이 언제부턴가 자기 몸에 냄새가 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청소년기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감시한다고 느끼는 눈초리, 이런 것도 있고, 조현병도 누구나, 조현병을 포함한 모든 정신질환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암과 같다. 이렇게 봅니다. 구체적인 원인을 아직까지 하나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생물학적인 원인, 심리적인 원인,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압박,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다. 조현병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질병 양상일 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보통은 1% 잡죠. 이게 평생 유병률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과거에 조현병을 앓았거나 현재 앓고 있거나 지금 현재는 괜찮지만 미래에 조현병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까지 다 합쳐서 1%, 100명 중 1명으로 칩니다. 우리나라에 5천만 명이면은 50만 명 정도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앓고 있거나 앓았거나 앓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비슷합니다. 100명 중에 1명 정도. 결코 이렇게 드문 병이 아닌 것이죠. 암 질환 또한 원인을 모르거든요. 치매도 왜 생기는지 아직 모릅니다. 병이 생겼을 때 그 이후에 그걸 어떻게 치료하고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암 발생을 왜 했느냐고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암 발생 이후에 어떻게 치료를 하고 도움을 줄 것이냐 하는 것처럼, 똑같이 조현병이라 하더라도 조현병 이후에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사회에 다시 적응을 시킬 건가, 사실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아직까지 앞에만 하죠. 편견, 쟤는 우리랑 다를까라고 하는 막연한 이런 생각들이 조현병을 더 사회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은 조기 발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신체 질환도 조기 발견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조현병 같은 경우도 발견 자체가 청소년기에서 청년기에 가장 많이 발병을 해요. 대학과 군대 문제 때 발병을 하니까 이것이 급격한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 시기에 가장 스트레스가 많고 취약한 연령대이기 때문에 발병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일단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 자체가 영향을 준다고 추정을 하죠. 청년기의 자살은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한 중간 정도 돼요. 예를 들면 뉴질랜드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도 청년기의 자살이 우리나라 청년기 자살보다 한 4배 내지 5배가 높아졌어요. 그 청년기 자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했냐 하면은 모든 학교에 이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을 다 도입을 했어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그 심리적 치료 과정에 전 국민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막대한 돈을 썼습니다. 효과가 클 것이냐를 염두에 두지 않고 문제가 크냐 하면은 예산을 투입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크다고 수없이 수십 년간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합당한 예산을 쓰지 않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 쓸 돈도 부족한데 왜 쓸모없는 사람들이라고 규정을 해버리니까, 그쪽에서요. 만약에 우리가 가능한 예방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면은 이 과도한 교육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청년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정책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교육 시스템의 변화라든지 청년의 어떤 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청년기에 해당되는 우울증 프로그램은 굉장히 효과가 높을 거예요. 예. 첫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 진단을 받기까지 이게 우리나라가 2년이 넘게 걸려요. 평균적으로요. 보통은 이게 6개월 이내에 결정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늦어도. 치료를 빨리 할수록 편견이 줄어들고요. 스스로 자존감이 급격히 나빠지는 걸 미리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증상도 쉽게 빨리 좋아져요. 조현병이 조기 치료를 실시를 하면은 80%의 치료 성공률을 보입니다. 임의로 이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은 다시 재발률이 60%가 넘어와요. 그러니까 안 낫는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이 조현병, 우울증 때 쓰는 모든 치료 약물이 그거는 첨단이에요. 정신질환은 누구에게나 걸릴 수 있다. 우울증, 수면, 불면증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조현병 이런 경우도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병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인식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주변에 만약에 조현병을 앓는 분들이 계실 때 급성기 때는 이상한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회복이 되었다고 봤을 때는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주역 주민들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조기 치료하고 그리고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꾸준히 해나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료비 무료, 의료급여는 무료죠. 의료급여는 무료지만 건강보험 환자들도 굉장히 의료비 부담이 커요.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데 2번 이상 동일한 진단, 조현병으로 재발을 하는 경우라면은 국가 책임제를 해다오. 그런 분들이 의료비 부담 없이 언제 어디든지 치료가 필요할 때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국가 책임제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원했을 때는 같은 장애인 등록으로 혜택을 주시고 어떤 한 나라의 인권 수준을 보려면은 정신장애인들, 특히 조현병을 포함한 중증 정신장애인들을 국가가 어떠하게 대우하고 있나를 보라 그랬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20년 전에 만들어져서 그래도 제일 내가 감사한 거는 이 정신장애에 대한 국가 보고서였어요. 좀 더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이 더 커졌으면 좋겠고 그 안에 핵심에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 향상이 있다.